자, 이번 강의는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 1930년대 전반기의 항일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4반이 아직 시험범위까지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4반만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4반 학생들은 잘 듣고 시험에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 이들이 이제 한중연합작전을 합니다.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전쟁,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북 항일연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의 유격전입니다. 정규전이 아니라 소수가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유격전이죠.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자, 만주국 건국 기념일 사진입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에, 만주사변이죠. 그 이후에 만주국, 괴뢰국을 건국을 합니다.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을 하는 거죠.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만든 꼭두각시 국가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요즘도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혐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독립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20년대 중반부터 만주 군벌하고 일본군 사이에서 맺었던 미스야 협정, 일제가 조작했던 만보산 사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악화될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을 하고 만주국이 건국되고 나서야 중국인들도 진짜 나쁜 놈들은 일본이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일 투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군의 편성이,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성립이 되고, 이 3부가 국내에서의 민족 위혈당 운동,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으로 인한 활동의 부진, 이로 인해서 3부 통합운동이라는 거죠. 근데 3부 통합운동이 완전한 통합이 안 되고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국민부에는 이제 이 조선혁명당,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혁신의회는 유명무실 해체되고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조선혁명군 예하부대로 만들어진 것이 조선혁명당 예하부대로 만들어진 것이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예하부대로 조직된 것이 요 한국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이 이제 거기 흉상에도 나와 있는 양세봉이라는 사람이죠.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흉상이 되는데, 항일명장 양서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서봉이나 양세봉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한국 독립군을 조직한 분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지청천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죠. 이 양세봉이라는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은 1920년대 중반부터 참의부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독립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조직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일제 만주 침략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한중연합군의 대일항전, 한중연합작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진짜 나쁜 놈들은 일본이다. 이러한 거를 알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완화되니까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조선혁명군, 이들은 이제 남만주 지역에서 양세봉을 사령관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합니다. 중국 의용군은 요령성 민중자위군입니다. 중국의 정식 국가군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었던 자위군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연합에서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의 큰 성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선혁명군은 그래 오래 가진 못하고 양세봉이 전사한 이후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부대원들이 대부분 다 동북 항일연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한국독립군입니다. 한국독립군은 북만주 지역입니다. 북만주 지역. 거기서 이제 동만주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사령관이 지청천입니다. 이들은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호로군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위군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든, 원래 철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고용됐던 용병부대였습니다만은 일제가 만주에 침략하자 여기 이들의 일본에 맞서가지고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부대가 호로군입니다. 이들이 한국독립군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가장 성과가 많았던, 컸던 이러한 전투가 바로 이 대전자령 전투가 되겠습니다. 또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한국독립군도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다가 광복군 창설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이제 광복군을 창설하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지청천 장군의 어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록은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호하여 주는 피해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끝까지 싸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립군 사령관이었다가 한국광복군 창설을 하고 다시 광복 이후에는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아니라 성을 바꾸죠. 지청천에서 이청천으로 이름을 바꾼 분이 바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처럼 30년대 초반에는 항일 무장투쟁의 특징이 뭡니까?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중국과 한국군이 같이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요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대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만주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이제 항일 유격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추수투쟁이라든가 춘왕투쟁을 거치면서 소규모의 유격대가 만주 각 지역에서 조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호응해가지고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자들 또 민중들 이들과 함께해서 이제 한인 동포들이 바로 여기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제만 한인, 만주에 사는 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북인민혁명군으로 편성이 됐다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동북항일연군도 중국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함께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동북항일연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공통된 목적이 뭐냐? 항일입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연군, 연합군입니다. 이 연군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즉 일제에 저항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바로 동북항일연군이 됩니다. 자, 이 동북항일연군 내에 한인 항일 유격대들이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 내에 이제 조국광복회라는 조직이죠. 동북항일연군 속에 한인들이 있죠. 한인 유격대. 이들이 만든 새로운 조직이 조국광복회입니다. 이들이 국내 공산주의자 또 천도교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통일전쟁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보천보 전투입니다. 1937년에 일어났던 보천보 전투. 특히 보천보 전투를 북한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보천보 전투는 전투라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전투인데 일개 대대병력 약 400여 명의 병력이 이 함경도 보천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 면사무소 요 두 개를 박살낸 것이 보천보 전투입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고 선전을 많이 하느냐?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천보 전투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전쟁을 했던 지도가 됩니다.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 예하부대죠. 이 조선혁명군. 이들이 이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 동북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한국 독립당이죠. 이 밑에 한국 독립군. 이들이 이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보 전투, 경박호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선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졌던,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그보다 좀 북쪽 지역 또 남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던 거죠. 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거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한중연합군의 항일투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시기 항일무장투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활동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중연합군의 결성. 자료 1번에 보면은 한국 독립군하고 항일 중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호로군입니다. 한국 독립군하고는 호로군과 연합하는 거죠.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 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전시의 후방 전투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2번은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이라고 그랬죠. 얘네는 중국 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도 나오는데 중국에도 의용군이 있었죠.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해 싸우고 그게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었으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눠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볼까요? 자료 1, 2와 같이 독립군과 중국군이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완화되는 계기가 그랬죠. 그게 뭡니까? 만주 침략. 만주사변, 만주를 침략을 하고 만주국,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도 진짜 나쁜 놈은 일본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한국의 반한 감정이 많이 완화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에서 한중연합군의 항일전선의 형성에 지니는 의미, 이게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이 남의 나라 영토에서 독립군이 독자적인 역량만 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기는 것은,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연대를 통해서 일본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국군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일제의 만주 침략입니다. 그리고 만주국의 수립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또 중일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제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일제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제스 정부도 조선 의용대의 창설을 승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부에서도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연합작전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민족 통일전선의 형성과 좌우 통합 임시정부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